자, 어디 쉬었나요? 자, 우리 이제 개발구역 지정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세 개 꼭 정돈해 주세요. 하시고, 자, 우리 이제 구역을 지정해 가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되게 헷갈려. 매번 하더라고. 그래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자, 거기 보시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부터 봅니다. 그 지정 제안하고, 지정 요청은 지정권자 보고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먼저 지정권자를 먼저 보시라. 자, 우리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거기 누구라고 나옵니까? 자, 원칙이 누구다? 시도지사. 자, 대도시장은 따라가요. 대도시장도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알겠죠? 시도지사. 그래서 원칙이다. 딱 기억해 두시고.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국장이 되는 건 항상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예외냐면, 국장이 지정권자 되는 경우는 5가지만 가능하거든. 5가지. 저것도 암기해 놓으세요. 어쩔 수 없다. 지금도 암기해. 어차피 잊어먹는 건 어쩔 수 없다겠어요. 그래도 암기 좀 하시고. 자, 국장이 지정권자 되는 경우는 글자 수로 따지면 딱 10글자, 10글자. 자, 첫 번째, 국가가 할 때, 자, 국가가 시행할 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국장이. 자, 또, 국장에게 좀 이따 제안 요청 볼 거거든. 국장한테 지정 제안을 했어. 그럴 때는 국장이. 또, 국장한테 지정 요청을 했어. 이때도 국장. 이쪽에 제안 요청이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아직 제안 요청 아직 안 배웠지만 곧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장이 지정 제안을 받거나 또 국장이 지정 요청을 받았죠. 그럴 때는 누가 지정권자라고? 국장.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이건 하나 볼 것이 협의가 안 된 경우거든. 자,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 지역이 여기는 서울특별시야.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계선이 있고, 뭐 또 도도 마찬가지. 충청북도 경기도도 좋아요. 시도 지역이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요 정도 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개발구역을. 자, 그럼 개발구역은 누가 정한다 했죠?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붙어 있잖아요. 같이 겹쳐 있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야 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돼? 그렇죠. 나눠서는 안 되고, 알겠죠? 이렇게 걸쳐 있죠? 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정권자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야. 협의한다는 말은 둘이 만나서 이번은 서울시장이 지정하죠? 아니면 경기지사가 먼저 지정하세요? 뭐 등등. 알겠어요? 그래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협의로 지정권자를 정하면 돼. 시도지사 만나가지고. 됐죠. 근데 협의가 깨질 수도 있잖아. 협의가 안 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되면 뭐 둘이 알아서 정하면 돼. 협의가 깨질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그럼 조심할 것. 이런 질문 조심하시라고. 만약에 협의가 깨지면,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권자를 정한다. OX.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권자를 정한다. OX, X. 국장이 지정권자를 정이 아니라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하나 봐두시고. 자, 5번째는 천재지변 등 긴급. 자, 긴급 포인트. 자, 천재지변 등 긴급이 나오죠? 자, 그럴 때는 누가 지정권자 된다고? 국장. 국장이 지정권자 되는 경우는 5가지일 때만 국장이 지정권자. 나머지 다 누가 한다? 시도지사. 됐나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으로. 국장이 되는 경우 5가지. 자, 뭐뭐 있다고? 국가, 또 제안받은 경우, 또 요청받은 경우, 또 협의가 안 될 때, 그리고 긴급. 딱 5글자로 외우세요. 지문은 길게 나오더라도 그 단어를 찾으셔가지고 골라내시라고. 됐나요? 그 5개 외워두시면 돼. 총에서 글자 10글자밖에 안 돼.
됐어요? 또 이것만 가지고 단일 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냥 봐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남겨두시고. 자, 이제 제안하고 요청을 들어갈 겁니다. 자, 지정 제안은 요놈만 가지고도 단일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정리할 건데, 일단 지정 제안은 원칙 예외를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쪽이 항상 원칙이야. 이쪽 라인이 원칙이고, 국장 라인은 원칙이 예외야. 예외고, 국장이 지정권자 전체가 예외니까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럼 일단 지정 제안은 자, 거기 써지기를, 자, 시행자가 누구한테 한다고 나왔죠? 자, 시군구장이야. 우리 기초지자체장. 시도지사보다 아래급이죠? 항상이. 시군구장, 시도지사 앞으로 이런 것들 계속 모르고 헤매면 안 돼.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두 번 다 잡아드렸어. 지자체장들. 자,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에게? 시군구장에게 뭐? 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구역 지정해요.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 제안을 하는 거야. 제안이 뭐라고? 안을 제출하는 거. 알겠죠? 우리 제안한다 말 많이 하잖아. 안을 제출한다. 우리 관리계획에서도 주민 입안 제안 배웠죠? 입안 제안, 입안에다라고 안을 제출하는 거야. 제 말 알겠어요? 그럼 제안하면 여러분, 그것도 상식. 제안하게 되면 상대가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죠?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안은 우리 안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먼저 잡아주고 할 거예요. 근데 먼저 봅시다. 일단 원칙은 시행자가 누구에게? 시군구장에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에게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그 바로 2번 써놨잖아. 국장으로 지정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누구만 가능해? 공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공출로 기억해서요. 공출은 누구에게 제안한다? 국장에게. 그러면 이게 항상 원칙적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원칙은 시행자가 누구한테 한다? 시군구장.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 외워서 되는 문제 아니거든. 잘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보시면 일단 요놈부터 정리 끝내버릴게. 여러분, 시군구장은 지정권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시도에서 가면 될 텐데 왜 시군구장한테 갈까? 한번 생각해봐. 지정권자도 아닌데 제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왜 이리 갈까?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이건 뭐 책에도 없는 얘기,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을 알아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을 지정권자인 시도지한테 가버리면, 시도에서는 높은 분이라고 낮은 분이라고? 높은 분. 전국에 몇 분 계신다고? 전국에 몇 분? 17분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직접 가라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자는 누구든지 제안하겠죠. 개발구역 지정되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접하는 분이 시군구장이지. 그죠? 요리 와가지고 한번 걸르란 이야기야. 제 말 알겠어요? 걸러가지고 올라오란 이야기야. 그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버리면 제안을 막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을 거 아니야. 제안은 뭐 어차피 너나 할 거 없이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군구장이 훨씬 가깝게 있죠? 여러분도 같은 우리 구청장이 더 가깝게 보지 뭐 서울시장 잘 못 보잖아. 제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제안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안서에다가 계획도 다 첨부해가지고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뭐 문자로 제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서류 제출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시군구장이 한번 검토하겠죠. 서류 들어왔으니까. 그 시군구장이 판단할 때 별것 아니면 찢어버리면 돼. 한번 걸르는 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느닷없는 제안들 많이 들어와. 택도 없는. 알겠죠? 우리들 보면 사람들 성향이 그러잖아. 좀 독특한 사람들 많아. 알겠죠? 느닷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 보면. 그래서 참 어떻게 같은 동시대에 살아갈까 느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 간간히 이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이죠? 특히 날이 좀 꾸물꾸물하면 더 이상하신 분들 많잖아.
그럼 제안하면 뭐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이미 개발되고 있는데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천이고 뭐 호수 지역인데 뭐 개발하자고 해놓은 거 난리가 아니야 막. 그럼 그런 것은 일단 잘라버리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자잖아. 뭐 한다? 지정 요청을 하면 돼 이제. 알겠죠? 지정 요청. 오른쪽 연결된가요? 그래서 시군장이 판단해가지고 별것 없으면 잘라버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정 요청 들어간다. 이 단계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부분이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 시행자는 언제 등장한다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는 지금 구역 지정되기 전이죠. 지정해달라고 제안한 거니까. 그럼 여기 시행자는 뭐야, 그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2페이지 넘겨보세요. 그것도 먼저 잡아두고 할 거니까. 왜냐면 이런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막 무조건 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왜냐면 이 설명할 때 잘 들으세요. 이런 설명 누가 안 해줘. 다른 강사들도 다 그냥 대충만 외우라고만 하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제가 설명해 줄 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시라고요. 자, 일단 시행자는 언제 나온다고? 그럼 여기 시행자는 정해지지 않은 시행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시행자가 공공시행자도 있고 2페이지 보이죠? 민간 시행자도 있네. 종류 엄청 많죠. 자, 공공시행자 누구누구 있어?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고 또 정부 출연기관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고 많잖아. 그죠? 자, 또 민간 시행자는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고 뭐 개발업자, 투자회사 등등 많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들이 다 시행자가 될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먼저 보세요. 이 공공시행자 종류도 있고 민간 시행자 종류 많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 자, 잘 들어.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전 시군이 다 개발사업을 해? 아니라겠잖아. 시군마다 개발사업 한 대도 있고 안 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강릉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 관리기획으로. 또 대전광역시에서 결정했어. 어디? 이쪽 울산? 아니, 창원? 창원에서 결정했어. 자, 세 군데가 결정이 됐다면 현재 개발사업 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잖아. 전국에서. 지금 알겠어요?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군데 돼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자, 시나 군마다 관리로 결정하는 거니까. 제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강릉시에서 관리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디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개발사업하려면 구역 지정 들어가야겠죠. 계획 세우고. 그죠? 그러면 여기 강릉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결정이 되면은 이 사업을 맡고자 하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우리 공공민간이 있잖아. 이 자들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지정권자 누구예요? 강릉시 같으면 강원도지사가 지정권자 되잖아. 시도지사니까. 그럼 강원도지사에게 자, 아까 우리 봤던 여기 종류 많잖아요. 이 중에서 다 신청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하고 싶은 사람도 신청하겠죠. 조합이 사든지 토주공이 사든지 등등 지자체가 직접 하든지 뭐 세 군데 네 군데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때 지정권자가 심사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조합을 지정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요 지역의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럼 구역 지정된 다음 이야기거든. 지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대전에서는 토주공이 시행자 될 수도 있잖아. 알겠죠? 이 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야. 사업마다 이제 열린 데가 있고 안 열린 데가 있으니까 이야기했잖아. 전국에서 한 군데 할 수도 있고 6군데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니까 시나 군마다 그 관계를 하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만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시행자는 아직은 구역 지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정된 사람이 아니죠.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이야. 이 자들이 여기를 지정하면 어떻겠어요? 제안하는 거야. 알겠죠? 제안일 뿐이지 지정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시도가 결정하는 거니까. 순서 알겠어요? 그래서 지정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때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 이 자들이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그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세 개는 제외거든. 자, 국, 지, 조는 제외한 시행자 될 수 있는 자야. 자, 국지, 국가하고 지자체, 조는 조합이야. 여기는 지정 제한을 할 대상이 못 돼. 알겠죠? 왜 못 되냐면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애울라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진짜 정말 애울라고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필요가 없을까? 아, 국가가 하면 누가 지정하면 돼? 아, 국장이 지정하면 되고, 지자체 가면 시도에서 지정하면 되지. 무슨 시군구장한테 가다 제한하고 말고 해. 제 말 알겠어요? 국가, 지자체는 스스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스스로 지정권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시군구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국가, 지자체는 제외. 조합은 왜 제외가 될까? 조합은 왜 지정제한 못 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2단계는 조합이 있어 없어? 조합이 없잖아 지금. 구역도 지정되기 전인데 무슨 조합이 나와? 조합은 언제 나온다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다고. 조합원들이 누구니까?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니까. 알겠죠? 여기는 구역도 지정되기 전이잖아. 지정 제한 단계니까. 제 말 이해돼요? 조합은 이때 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 알겠죠? 그럼 아까 우리 공공민간 시행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는 지정제한 못 한다고? 국, 지, 조는 제한의 대상이 못 돼. 당연히 못 돼. 알겠죠? 국, 지, 조는 제외한 시행자 될 수 있는 자야. 정확한 표현이죠? 다시. 여기에 누구라고?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줄여가야 되는 시행자로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됐나요?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제한한다? 시군구장에게 지정 제한한다. 뭐 제한사랑 다 들어가겠죠? 알겠어요? 그렇게 받으시고. 자, 그러면 아까 했죠? 자,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시군구장은 그걸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겠죠? 심사해가지고. 대신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통보를 해줘야지. 받아줬다 안 받았다 말은 해주는 거예요. 자, 통보 기간은 얼마 이내? 1개월 플러스 1개월. 그거 써졌잖아. 지금 보고 있나요? 1개월 플러스 1개월.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관리객 위반제한 기억나죠? 주민 위반제한. 그때 통보는 며칠? 우리 주민 위반제한 관리객에서 공부했잖아. 국회법에서. 45일 플러스 30일이.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45일 30일이고 지정제한은 1개월 플러스 1개월. 알겠죠? 나중에 제한 세 가지 비교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입력해 놓으세요. 정비법에도 또 위반제한 또 나와요. 제한자 붙은 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일단 숫자 개념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우리 관리객 위반자는 어떻게 하라고? 며칠 이내 통보? 45일 플러스 30일. 자, 개발구역 지정제한은 언제 통보? 1개월 이내 플러스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금 비교하면서 외우고 있나요? 그렇게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여기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 조합을 빼고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동의가 필요해. 이때 동의는 뭐? 면삼이 동의. 여기는 소 안 붙어요. 면삼이 동의. 면적 3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삼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토지공의 할 때는 면삼이 동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민간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지정 제한입니다. 자, 먼저 보세요. 자, 원칙적인 지정 제한은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한 거예요. 자, 지정 제한은 누가 한다고?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에게? 시군구장에게 제한할 거다. 시군구장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받아주려고 하면 지정 요청이 들어가는 거야. 시군구장이 요청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자, 그리고 받아줬다 안 받았다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통보는 얼마 이내? 1개월 플러스 1개월. 또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삼이 동의가 필요하다. 됐나요? 자, 그것이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공출도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자, 공출이 뭐냐면 자, 공이 여러분 우리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공공기관 장. 출은 정부 출연기관의 장. 알겠죠? 이제 기니까 그냥 공출로 기억하세요. 공출. 자, 여러분 공공기관이 어디 말이에요? 우리 공공기관은. 그렇죠. 우리 공공기관 여러분 주로 공사자 붙은 게 다 공공기관입니다. 자, 여러분 공사들 뭐 있어요? 우리나라 공사들 한 수십 개 돼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야?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렇죠? 토주공이라는 거 LH공사 토주공사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뭐 도로공사든 수자원공사든 공사 엄청 많네. 알겠죠? 이게 다 뭐라 한다고? 공공기관이라 그래. 알겠죠? 대신 조심할 것. 우리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사자부터도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기관이 아니오시다. 됐죠? 공사자 들어갔다 해서 지방공사도 공공기관 생각하면 안 돼.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에 분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이것은 여러분 개념만 잠깐만 보세요. 정부 출연기관이 뭘까요? 정부가 돈 낸 기관이야. 돈을 내. 알겠죠? 정부가 일정 자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기관들이고요. 정부 출연기관도 종류 많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수십 개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로 그냥 시설공단들이 많거든. 자, 우리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알겠죠? 뭐 항만시설공단, 공항시설공단, 뭐 이런 데들이야.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정 자금을 출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야. 근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고. 알겠죠?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부 다 정부가 일정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적 성격을 띠는 기관들이 국가 등이 직접 즉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건 공기관이 되어버리고 보통 민간에 맡기면 민영기관 되죠. 그럼 보통은 이제 민영화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시설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민영화 시켜버리면 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내가지고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시설공단은 뭐 한대요 여러분? 철도공사가 여러분 우리 기차표 끊고 뭐하고 다 거기 철도공사 살 것이고 여기 시설관리야 시설. 알겠죠? 기차도 고장나면 고쳐되고 역사도 고쳐되고 등등 시설관리가 시설공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솔직히 민간에 맡겨둬가지고 파업해버리면 나 기차 안 고칠란다 비행기 안 고칠란다 해버리면 다 막 마비돼 버리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운영을 옛날에 했었어요. 옛날에 해다가 점점 민영화 되다 보니까 이제 넘겨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부가 일정 자금을 투입해. 그럼 이제 정부 입김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일단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정부 출연기관은 그런 성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공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공사장이 토주공장이 시군구장한테 제한하기는 급이 안 맞아. 알겠죠? 그래서 공출은 누구에게 제한한다? 국장. 알겠죠? 국장에게 제한하는 것이에요. 자, 대신 여기는 제한할 때는 규모가 있어. 조그만 것이 아니야. 커야지.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이럴 때 국장에게 제한하는 것이고 그럼 이때 국장이 제한 받았죠? 받았잖아. 그럴 때는 누가 지정권자 된다?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자기한테 제한을 받았으니까. 지정하려면.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한 받으면 국장은 받아주고 안 받으면 국장 맘이에요. 대인 통보 내줘야 안 해줘야 돼? 똑같아. 통보는 얼마이네? 1개월 플러스 1개월에 똑같으니까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반면에 또 국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정 요청. 여긴 요청은 누가 한다? 중앙행정기관 장들. 알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지정권자 보면서 제안하고 요청을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권자예요. 자, 누가 지정권자라고?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권자예요. 같이 끼워주니까. 대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가지 경우에는 국장. 5가지. 자, 뭐뭐 있어요? 국가 갈 때, 또 아까 제안받은 경우, 요청받은 경우, 또 협의가 안 될 때, 그리고 긴급. 그때만 국장이.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 자, 그리고 지정 제한은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누구에게? 시군구장에게. 이게 원칙. 예외적으로 공출도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항상 쪽 A 쪽 생각하시고요. 원칙은 이쪽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행자 제한할 때 민간이라면 얼마 이상 동의한다? 3분의 2. 또 공출이 제한할 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됐나요? 또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일단 심사하는 거예요.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얼마 이내? 1개월 플러스 1개월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똑같은 거 제한지역에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요청은 지정 요청은 시군구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장은 누구에게? 국장에게. 알겠죠? 요청은 기관 간의 문제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청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권한 누가 갖고 있죠?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청한다고 다 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정리할 거는 절차는 여러분 간략하게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세 번째 지정 규모입니다. 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인데요. 이것도 숫자니까 암기해 놓으세요. 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는 거기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적 외지역이 있죠. 자, 도시지역은 여러분 주상 녹지역이죠. 녹에는 잔혹하고 생록 보존 녹지역 들어갑니다. 자, 주상 녹지역은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1만 미만이었죠. 그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또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3만 이상.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0만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느낄 것은 개발구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야? 1만 이상입니다. 최소가. 알겠죠? 개발구역은 최소가 1만 이상이야. 그러면 1만 미만짜리들은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됩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 1만. 제일 작은 게 1만 이상이잖아. 3만 이상이고 30만 이상이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거든. 자, 우리 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은 분할도 가능하고 통합 결합도 가능한데 분할 가능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돼야 돼? 1만 이상이 돼야 돼. 알겠죠? 최소가 1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자, 요 지역이 개발구역이야. 근데 1만 제곱미터야. 주거지역이야. 1만은 되잖아. 1만 이상이니까. 근데 요 지역은 개발구역 분할돼 안 돼? 안 되죠. 쪽에 뭐 무조건 1만이 안 되잖아. 분할해도 각각 얼마 이상 돼야 돼? 1만 이상. 개발구역은 최소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개발구역은 면적이 넓어. 최소 면적이 1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개발구역은 면적이 넓다. 그렇게 받으시 바래요. 자, 이거 하나만 정돈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효과 문제만 봅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지정 효과입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효과는 크게 두 가지거든. 자, 의제되는 거 하나하고, 자, 개발행위 금지가 되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지역이 만약에 요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자, 관리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되면 여기는 의제가 돼.
의지. 자, 의지되는 건 두 가지가 의지된다. 그거 써놨죠? 도지. 자, 도가 뭐라고? 도시지요. 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원래 도시적이 돼버리면 용도적이 바뀌는 거잖아. 원래 무슨 적인데? 관리적인데 도시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용도적을 바꾸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잖아요. 얘는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고 의하지 않고.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관리계획 결정 의하지 않아? 의하지 않고 의지된다니까. 우리 어항산 특징도 배웠잖아요.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법에서 본다라고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요적은 도시적이 돼버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죠? 관리계획 결정에 의한다 의하지 않는다. 의하지 않고 법에서 본다. 의제 규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지가 의제가 됩니다. 됐어요? 대신 단서 기억하셔야 돼. 단 칠학지구에서는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 자, 그 말은 자, 만약 요적이 관리적이 아니고 칠학지구야. 칠학지구인데 개발구역이 정됐어. 그럼 도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칠학지구에서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칠학지구는 제외. 칠학지구 내에서 개발구역 정된 데는 도시적으로 본다면 틀려. 알겠어요? 도시적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의제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요 개발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돼야 돼. 근데 그것 말고 개발 사업 아닌 다른 개발 행위는 허용이 돼, 금지가 돼.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세워놓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는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우리 배웠던 건 똑같아. 국계법도 개발행위 허가제 배웠죠? 공공 토토토물 배웠잖아요. 알겠죠? 그 내용 다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 몇 개 차이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축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문제는 첫째, 용도적이나 즉 도시적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지가 돼. 두 번째는 개발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돼. 개발사업 왜 개발행위예요? 알겠죠? 금지되고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를 잡아두시면 돼. 일단 구역에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리는 꼭 하세요. 일단 두 개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첫째, 지정권자하고 제한 요청을 묶어서 같이 봐버리세요. 됐죠? 자, 그리고 지정 규모, 숫자니까 단순 숫자니까 암기해 놓으시고, 알겠죠? 1만 이상, 3만, 30만, 예배적으로 10만 이상 딱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정 효과는 뭐라고? 도지가 의지된다. 알겠죠? 도지. 그리고 칠학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개발행위 허가제 나오는 것은 개발행위는 금지라는 이야기야.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역 지정까지 봤네요. 자, 구역 지정 보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개발 사업이 들어가겠죠. 자, 사업할 때 그 방식을 그 세 가지 써놨잖아요. 자, 그것도 봅니다. 자, 우리 사업을 시행할 때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겠죠. 물론 대표는 두 가지야. 혼용을 섞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 크게 말하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또 환지, 그리고 혼용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수용 방식은 언제 택할 거냐 문제죠. 그제 써놨네 오른쪽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단 말 나오면 돼. 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을 택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 써놓고 환지 방식 하면 틀려. 알겠죠? 그건 수용할 때는 그 방식을 수용 방식을 택하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자, 대지 효용을 증진하거나 공공시설 정비하거나 또 지가가 급격하게 올랐다. 화살표 위로 쏟았죠? 이럴 때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알죠? 그때는 환지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대지 효용을 증진하거나 공공시설 정비를 하고자 한다. 또는 지가가 현저하게 튀어버렸다. 이럴 때는 수용이 어렵다겠죠? 그때는 환지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용 방식에 관련돼 가지고는 5가지를 먼저 잡아주고 할 것이고, 자, 세세한 부분 또 뒤에서 보충 들어갈 거예요. 이걸 먼저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집에서 나오는가를 아시라고.
여기 내용 보면서 수용 쪽인지 환지 쪽인지 모르고 무조건 외우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 6가지가만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수용은 여러분 당연히 뭐가 준용되죠? 공토법이 준용됩니다. 알겠죠? 수용이 일반법이니까. 그래서 수용 사용할 때는 우리 공토법에 정한 절차, 공토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신 이제 특례 규정이 있거든. 특례라는 것은 여러분 공토법은 일반법이니까 개별법, 즉 개별법이 우리 도시개발법에 따로 규정을 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특례가 2개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일단 보세요. 거기 사업인정 고시가 의지된 거 보이죠? 자, 요놈은 실시객 인가 고시된 때가 특이 나오거든. 실시객 인가 고시, 이 고시는 인가 받으면 고시하거든. 그러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사업인정 고시는 언제 의제된다? 세부 목록이 고시가 된 때 의제가 됩니다. 요놈을 잘 물어보거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정비법도 안 했고 주택사업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주택사업 할 때 4개 다 비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일단 사업인정 고시가 뭐냐면 공토법 절차예요. 우리 공토법에 따르면 이제 잠깐만 설명 듣고 이제 넘어가세요. 일반적으로 수용을 하려면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수용하지. 남의 땅을 뺏는 건데 권리도 없는 사람이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이 돼야 돼. 알겠죠? 수용하는 권리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수용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 등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토교통에 사업인정 처분해주면 돼. 사업인정하고 이제 고시는 알리는 거니까 고시할 때 도둑 발생하거든. 사업인정 고시가 나왔다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는 거야. 근데 의제된다는 말은 사업인정 고시 안 나와도 받은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잖아. 어느 시점에 볼 거냐? 언제? 세부 목록 고시야. 다른 사업은 다 계획 통과될 때거든. 알겠죠? 우리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객 인가고시 된 때야. 정비 사업에서는 사업시행객 인가고시 될 때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될 때야. 다 계획 통과될 때지만 요놈만 계획 통과 시점이 아니고 언제라고? 세부 목록 고시. 수용 사용 대상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야. 보통 실시객 인가고시 나온 다음에 이때쯤 세부 목록 고시가 들어가. 이때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걸로 본다. 나 이거 하나만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개겨 놓으세요. 자, 사업인정 고시를 의제된다는 것은 받은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받아야 돼. 공토당. 근데 이거는 받은 걸로 보겠다. 언제 받은 걸로 보겠다. 세부 목록 고시. 딱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딱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민간 시행자도 수용은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민간 시행자도 시행자가 되면 수용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지난번 시설사업도 한번 말씀드렸거든. 민간이 원래 수용하면 원래 안 되거든. 근데 시행자는 공적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건이 뭐예요? 면사미를 뭐 해야 돼? 소유를 해야 돼, 소유. 항상 민간이 수용을 하거나 시행자가 되고자 할 때는 면사미 소유가 들어가, 소유. 동의가 아니거든. 알겠죠? 면적 3분 이상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야. 이 말은 가급적이면 수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제 말 이해돼요? 3분 이상을 소유하라는 것은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도 and 전체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동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이 내용은 우리 시설 사업에서도 나왔죠? 똑같아. 시설 사업에서도 민간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면사미 소유, and 소 2분의 이상 동의. 소유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앞에 동의하면 큰일 나. 면사미 소유, 그리고도 동의는 전체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건 전부 다 수용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또 수용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선수금이나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온다고? 수용. 환지 방식은 안 나와요. 알겠죠? 선수금이나 토지 상환 채권은 우리 수용 방식에서 나온다. 자, 설명 잠깐 드리면,
여기는 내용은 나중에 좀 보충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개념 정도만 잡고 일단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자, 우리가 대상 토지가 있다. 그럼 아까 제가 대충 그랬죠? 여기는 낙후된 지역이니까 뭐 대충만 그래요. 여기 그랬다. 여기를 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겠죠? 반듯반듯하게 공사해서 저 도로 탁탁탁 뚫리고 이렇게 토지를 딱 정리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야. 토지 소유자 있겠죠? 수용은 돈 줘서 쫓아내는 거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나가지. 보상금. 알죠? 한마디로 땅값 주고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저 사람은 팔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항상 수용하기 전에는 협의 매수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수용한다 해서 무조건 뭐 완장 쳤다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제 말 알겠어요? 시행자가 여기 개발구역 지정됐잖아. 그럼 공사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시행자가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찾아가서 협의 매수를 해야 돼. 팔으라고. 근데 보통 판다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죠? 생각해봐. 이거 내 땅인데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일 수도 있고 소유자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건축물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 알겠어요? 운막 하나 줘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20년 전에 땅 사놓고 놀리고 있는 땅이야. 나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땅에. 그럴 수도 있어.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양복 입고 사람이 찾아와서 땅을 팔으래. 느낌이 와야 하나요? 뭐 있다 이거. 알아보니까 개발구역 지정된대. 그러면 내가 옛날 20년 전에 1,000만 원 들어가지고 땅을 사서 아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시가가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돈 얼마 주라 그래 막. 100억 주라 그러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안 판다고 그러고 협의 매수가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일부는 협의 매수 할 수도 있어. 목회하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니까.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이제 법에 정한 절차에서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까만처럼 사업인정 고시 받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 조서 목록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협의 단계가 또 있어. 협의 또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재결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수용은 항상 여러분 우리 시행자 입장에서 뭐라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야.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돈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땅을 확보할 때 다 돈 줘야 되니까. 일단 안 주면 안 나가니까. 사전보상이에요. 수용은. 돈 받아야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돈 안 주면 나가겠어요? 너 나가 있어봐. 나중에 줄게 하면 나가? 안 나가지. 다 먼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 제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압박이야. 시행자 입장에서는. 알겠죠? 원래 계획한 비용 예산이 있을 건데 아까 좀 지가가 막 오르거나 막 기타 뭐 여기서 깽판 친 사람도 있고 막 어쩌고 하면 이제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달래기도 해야 되니까 돈 더 들어가고 뭐 복잡해. 하다 이야기했죠.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뭐 일 터지면 복맞으냐 복맞아. 알겠죠? 인간성 다 보이고 각종 투자방 다 모여있어. 돈이 얽힌 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개발이든 재개발 다 똑같아.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 몰라. 재건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재건축 딱 한번 결정된 순간부터 인간들 본성 다 나와. 목적은 똑같아. 돈 더 받으려고. 딱 하나밖에 없어 목적은. 알겠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딱 공통점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포장이야 포장.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먹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알겠죠? 다 포장이야.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나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서는 사람도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먹 같은 소리. 자기 돈 받으면. 그러니까 또 조합자들 사이도 구속되잖아. 알겠죠? 다 똑같아, 사람들은. 거의 저도 그 현장을 가봐서 제가 알거든. 저도 개발 사업은 제가 좀 참여를 해봤다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 같은 그 책상 물림들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적응이 안 돼. 저들은 이제 책상 물림 책밖에 안 본 사람들이라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어. 근데 이야기했잖아. 앞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밤에는 뒤통수 엄청 까. 다음날 만나면 포옹하고 또 좋다고 난리야. 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밤에는 죽여볼 것 같아. 막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막 그래. 그리고 막 음해하고 다니고 또 세력 규합한다고 다니고 재밌어요. 아주 보고 있으면 난장판이 아니야. 난장판이. 근데
그건 이제 일부적인 이야기고 절차는 다 법대로 진행되거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이권을 좀 확보하려고 막 하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복맞아입니다, 복맞아. 저녁마다 술판 벌어지고. 요즘에 안 그러겠지,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래요, 어쨌든. 제가 유래 신도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제가 좀 참여를 좀 해봤거든. 알겠죠? 거기 가든파이브 들어갈 때, 장지동, 문정로가 들어갈 때, 처음에 그 아주 온 주민들 있고, 딱지 작업도 시작했더니, 딱지란 말 쓰죠? 들어가가지고 해보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저는 이제 이쪽에 이론적인 전문가로서 참여한 거죠, 사실. 근데 이론하고 실무는 또 완전 틀리고, 알겠죠? 실무는 이론이 안 통해. 법이 필요 없어. 알겠죠? 그 실무적인 게 있어. 약간 편법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모르지.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별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거기만 전전하신 분들이 있어. 한마 꾼들이 있어, 꾼들이. 알겠죠? 어디 사업 들리면 혼자 안 옵니다. 팀이 있어. 딱 참석하면 그것도 거기서 팀 역할이 분담돼 있어. 띄우고 죽이고 막 아주 갖고 놉니다. 아주. 그럼 이제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고. 알겠죠? 뭐 좋다면 좋은 줄 알고 끌려가는 거야. 어쨌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아주 거기서도 정말 큰다니까. 좀 더 받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양봉 벌꿀 것도 갖다 놓고 나무 막 유실수 심어 그런 거 들어봤죠? 아주 돈 많은 사람도 막 그거 더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거기서. 알겠죠? 그 비닐하우스에 자기도 있고 잠 자야 돼 또 거기서. 알겠죠? 하우스도 안 쪼개지는 걸 쪼개가지고 묘하게 두둑 만들고 아주 복잡합니다. 딱지 하나 더 받으려고. 딱지가 바로 이제 나중에 집이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그 사업은 기간이 많이 걸려, 어쨌든. 그래서 참 인내 싸움이더라고. 저는 기간 길어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죠? 뭐 1년 더 해결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아마 지난번에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합 같은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참 뒤야. 몇 년 걸리고 막. 또 조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 서로 있어가지고 서로 또 견제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복잡해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 진짜 안 맞아. 안 맞아서 그냥 튕겨 나오긴 나왔는데, 왜냐면 실무적인 것도 있고 좀 또 저도 뭐 돈도 벌어보려고 들어가긴 들어갔지. 근데 이거 돈 들기까지는 한참 걸려, 시간이. 그잖아. 뭐 갑자기 후딱후딱 해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는 것은 온 주민을 꼬드겨 가지고 초창기니까 그거 딱지 해서 다시 재팔고 막 이런 거. 알겠죠? 가운데 다 생략해버리고 건너뛰고 이제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 초창기에는. 알겠죠? 초창기에 막 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양봉도 설정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다음 사람들 이야기고 초창기에는 그냥 막 대치기 합니다. 그것도 근데 명의는 놔두고 해야 되니까 또 복잡해 막. 그리고 또 어쨌든 또 거기서 평생 이렇게 농사만 짓고 그러신 분들은 또 그냥 뭐 말도 안 통할 때도 있고 답답해.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막. 그죠? 그리고 막 띵깡 놓으면 또 복잡하고 명의가 갖고 있으니까 명의는 이제는 안 되니까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살고 있는 가능성은 검사도 나오거든. 또 항상 확인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우리 저 관련된 사람들도 어쨌든 참 깨끗한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공사 직원들도 한번 관여되면 의뢰껏 교도소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의뢰껏 갔다 와. 그래서 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이게 무엇이 돈 요가는 문제라. 알겠죠? 그래서 서로 로비도 많이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걸린 사람이 있고 또 안 걸린 사람 또 있어. 똑같은 그 직원이어도 유독 좀 많이 해먹은 사람은 걸렸고 그리고 또 그것도 적당히 해먹고 또 된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게 또 승인 받을 때도 통과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또 어디가 잘라주냐 안 잘라주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돈들도 왔다 갔다 막 그랬거든. 그래서 거의 코스가 교도소 코스였다. 근데 지금은 또 깨끗해졌겠죠. 아마 지금 좀 나았겠죠. 그때가 아마 2007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했으니까. 알겠죠? 자, 어쨌든. 자, 선수금이 뭐냐면 선수금은 미리 받는 돈이야. 자, 이 말은 시행자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자들에게 만약에 이제 온영지라는 것이 있거든. 온영지를 공급하든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그 대상자들이 있거든. 그럼 나중에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미리 땡겨서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라고? 선수금. 선수금 미리 받는 금액을 말해요.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토지 상환채권은 뭘까요? 그럼 그대로 풀어봐. 토지로
상환, 토지로 주는 채권이야. 자, 이 말은 원래 여기 보상금을 토지로 줘야 돼? 돈으로 줘야 돼? 현금 주는 게 맞잖아. 알겠죠? 근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쉽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토지로 주겠다. 토지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이야, 채권. 알겠죠? 이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딱 이런 거 볼까요?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우리 도시계획 시설 채권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앞에 도시계획 시설 채권 배웠죠? 시설 채권도 우리가 원칙은 현금이지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겠죠? 그럼 그때는 물어본다고 안 물어본다고? 물어봐.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현금 줘야 될 거잖아. 보상금을. 물어보는 거야. 현금 받으실래요? 채권 받으실래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원할 때만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은 공사 끝나고 땅으로 받는 걸 말해요. 땅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대신 이 토지 상환 채권을 여기 전부를 상환 채권을 줘버리면 수용을 해야 하냐고 환지를 해야지 그때는. 알겠죠? 그래서 상환 채권은 발행 규모가 이거 못해요. 조성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조성된 토지에 얼마를 초과 못한다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그리고 상환 채권을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발행이 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지정권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어쨌든 토지 상환 채권은 한마디로 뭐라고? 여기 우리 매수대금이라는 말 쓰는데 이거 똑같아. 우리 조회에서도 매수대금이라는 말 쓰거든. 이게 보상금이야, 보상금. 알겠죠? 그것을 일부를,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알겠죠? 누가 발행한다고?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야. 안 써도 돼. 나중에 상환채권은 나중에 공부할 거야, 다시. 알겠죠? 채권 4개 다 비교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발행하고 아울러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발행하는 게 뭐라고? 토지 상환채권이야. 그럼 여기는 환지할 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환지는 무슨 매수자금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원형지 공급개발이 있고 조성된 토지 나오죠? 이건 뒤에서 공부할 거거든. 이 두 개는 뒤에서 정리해놨어. 아까 얘기했죠? 저 조성된 토지 공급이 분양, 또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이 두 개는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일단 수용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죠? 대신 환지입니다. 자, 환지에서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적어졌는데 첫 번째, 자, 환지 방식은 우리 환지 절차를 공부하는 거. 이건 도계법에 나와 있다겠죠?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환지 절차는 도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그려놨거든. 그래서 환지 절차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환지 나오는 게 여러분 청산금하고 감가보상금입니다. 이 두 개는 어디 나온다고? 환지. 수행에서 안 나와요. 청산금이나 우리 감가보상금은 어디서 나온다고? 환지. 청산금이 뭔가를 잠깐 설명드릴게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 환지를 나와서 나중에 공사 끝나고 1번 소유자에게 1번, 2번 소유자에게 2번이. 아까 3번은 만약 환지 싫어한다면 뭐라고? 돈 줘서 내보낸다겠죠? 그리고 4번. 그러면 똑같은 땅이에요, 지금. 똑같은 땅에 위치를 이렇게 그리면 돼. 기본적으로 환지해 줄 때는 위치나 면적을 고려해서 해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1번 땅이 이쪽에 있잖아. 근데 1번은 이쪽 주면 안 되겠죠. 위치 면적 고려하니까 거기다 그대로 주는 게 보통 이걸 적응 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면적 고려해서 환지해 주거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 만약에 1번 땅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1번 땅을 100제곱미터 줄까요? 100인데 100을 그대로 줘?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안 돼. 자,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똑같은 면적이지만 도로 부지, 공공시설 부지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을 줄 수도 없고 또 똑같이 100을 준 순간 1번은 불로소득이 엄청 나버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떼부자 돼버린 거야. 개발 전의 땅값하고 개발 이후의 땅값은 틀릴 거 아니야. 제 말겠습니까? 그래서 100을 못 줘.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어.
부담률. 옛날엔 감보율이라는 말 썼거든. 토지구역 정리사법 때는. 근데 이제 부담률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야, 비율. 알겠죠? 그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물론 예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부담률을 50%라고 봅시다. 50%.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은 100인데, 50% 제하면 얼마? 50을 받아야 돼, 50제곱미터를. 알겠어요? 자, 4번은 만약에 60제곱미터 자기 땅이 60이야, 60.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돼? 30을 받을 거 아니야, 50% 적용하니까. 알겠죠? 이게 부담률 계산 방식이 있어. 다 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개발 사업하는 이 구역은 면적이 다 틀리게 겪으면 여기는 50 주고 30이 다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개발하면 전부 다 바둑판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 면적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적이 전부 다 똑같이 40제곱미터씩이야. 다 40이야. 틀리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도로가 삐뚤삐뚤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40으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1번 소유자는 원래는 얼마 받아야 돼? 부담 적용하면 5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어? 40을 받았죠. 그죠? 늘려서 해서 줄여줬어. 이것을 우리가 감한지라고 그래. 감한지. 줄여서 환지해 주는 거야. 알죠? 그럼 1번은 10제곱미터를 덜 받았죠. 그걸 돈으로 받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행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줘야지. 교부. 10제곱미터 값을 주는 거야. 원래 얼마를 받았는데? 50 받았는데 40밖에 못 받았잖아. 10 정도 덜 받은 거죠? 10 정도를 돈으로 주는 거예요. 청산금이에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 소유자는 원래는 얼마 받아야 돼? 3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어? 40 받았죠. 원래 30 받아야 되잖아. 자기가 6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부담률 50% 적용해버리면 30을 받아야 맞잖아. 40 받았죠? 늘려서 받았죠? 우리 뭐라 그래? 증환지. 늘려서 환지 받는 거야. 그러면 4번은 10을 더 받았잖아. 그럼 그것을 4번이 돈을 내야 돼, 이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징수한다 그러지. 시행자 입장에서는 청산금 징수. 소유자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증환지라면 소유자가 더 많이 받은 거니까 소유자가 돈을 내야 되고, 감환지라면 소유자가 적게 받은 거니까 시행자가 돈을 줘야 되고, 그렇게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게 뭐라고? 청산금이라는 거야.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게 뭐라고? 청산금. 수용에서는 청산금이 안 나오죠? 수용은 다 돈 줘서 내보내버리는데 뭐. 좀 알겠습니까? 청산금의 문제는 어디에 나온다고? 환지. 자, 그리고 또 감가보상금이 뭐냐면, 그것도 설명만 잠깐 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건 별로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개발되기 이전이죠. 개발되기 전에 전체 토지 가액의 총액입니다. 전체 가액이에요. 개별 토지 가액은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개별로 따진 게 아니라 여기 개발구역 전체 가액 총액, 여기는 개발 이후에 여기 가액의 총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격으로 따지면 뭐가 더 높겠죠? 후가 높은 게 보통이지.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감소해 보는 경우도 있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공공기소 다 빼다 보니까 실제 토지가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줄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보통의 경우는 이게 더 큰 게 보통이지. 알겠죠? 줄어버렸어. 그럼 줄어버린 부분, 감가된 부분을 소유자 등에게 돈으로 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 감가보상금. 그것은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줍니다. 또 써놨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에게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쩔 때 준다고? 총액이 개발 전의 총액하고 개발 이후의 총액하고 개발 이후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 때. 알겠죠? 그때 지급하는 게 감가보상금. 그럼 생각해봐. 이 감가보상금도 수용에서는 나올 일이 없죠? 수용은 돈 받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감가도 뭐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디서만 나온다고? 환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땅을 다시 받을 거니까. 땅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환지에서만 나온다는 거. 청산금이나 감가보상금은 수용 방식에서 나오면 틀려.
어디서만 나온다고? 환지. 선수금이나 토지 상한 채권은 수용에서만 나와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이 페이지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10분 쉬겠습니다.